네, 잔말거제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매주 함께하게 될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장인들, 자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알아보고요. 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진 캐스터가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주제는요. 바로 인생의 동반자, 내 아내의 재취업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아내의 재취업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요. 과연 아내의 재취업에 대한 직장인 남편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왠지 제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신 김태진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니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의 재취업을 상상만 해도 좋으신 건가요? 아내가 재취업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올 테고, 예, 상상만 해도 좋죠. 아니, 그나저나 원 팀장님,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재취업 어떤 주제로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요. 그 여성 취창업 전문기관이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나게에서 기혼 남녀 회원 1,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때마침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내의 재취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의 재취업을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저희 뭐 현재 아내분들의 일을 하고 계신지부터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제가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2년간 맞벌이를 하다가 1년 전에 일을 그만뒀고요. 네. 배경찬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예. 아내가 당연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원장님 어떤 대답 나올지 궁금한데요. 한 원장님 아내분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업주부이고요. 네. 아내분들은 특성상 육아, 그다음에 가사,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의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두 분은 지금 아내분이 취업을 안 하고 계신 상태이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한 분만 지금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가구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전업주부의 80%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구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다. 역시 우리나라 여성들은 참 강하고 의지가 대단하지 않나 생각드는데 네. 오늘 이야기 전해주시는 원혜정 팀장님도 주부시죠? 얼마 네. 동안 일을 하셨나요, 결혼 후에? 네, 저는 결혼 후 전 합쳐서 지금 10년째 계속 우와. 쭉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기쁨들을 함께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업주부의 취업을 지지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꾸준히 10년간이나 일을 해오셨는데 뭐 네.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생각은 어땠을까 뭐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일단 우리 패널분들은요. 결혼한 여성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배 팀장님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결혼하기 전에도 일을 해야 된다. 결혼하고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일터로 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라고 등을 미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설득을 하죠. 꼭 설득을. 해야 되는 아하. 이유들은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죠, 네. 가게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벌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따블이 되고. 네. 저는 아내의 재취업을 적극 찬성하죠. 그렇군요. 자, 예, 그럼 예. 한 원장님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 경제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자아실현과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 그렇군요. 좋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요, 네. 이제 마음으로 이제 아내를 쉬게 해주고 싶은데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가지고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전업주부 10명 중에 8명이 그 재취업을 희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 월소득하고 상관없이 90% 이상이 지금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었고, 저희 소득만족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가구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주부들 역시 80% 이상이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부들이 디테일하게 보니까 정말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그래요. 수치인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이 이제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집에서 계속 쉬겠다는 아, 얘기입니까? 너무하다니요. 네. 네, 취업을 예. 원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네. 예, 김태진 씨가 오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냥 쉬고 싶다는 그런 아, 의미는 그래요? 아닌 이유가 것 있겠죠?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응답이 34%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예전부터 쉬셨던 분들은 아니실 텐데요. 그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로는 출산과 육아가 46.2%였고 결혼이 2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역시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라면은 네. 남성분들이 하는 이런 말 한마디가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혜정 팀장님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네. 사실 집에 있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노는 것, 쉬는 것만은 아닌데 그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같은 조사에서 남편들에게 이 아내의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남편 역시 아내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69%로 69%.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가량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3명은 취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세 분은 좀 거짓 설문 같은데요. 그럴까요, 정말? 어떤 생각일까요? 왜 그렇대요? 네. 네, 속마음까지 인터뷰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조사 예. 결과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 30%에 해당되는 남성분들 왜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1위로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2위는 아내가 취업하라는 말에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하셨고 세 번째로는 아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그냥 마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조심스러워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미혼이고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나 언니들 상황을 예. 봤을 때 이 응답을 하는 남성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유부 대표이신 김태진 씨께서 이 네. 자리를 빌어서 그래요. 남성에 대한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전하고 싶으세요? 아내가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아내의 재취업을 남편들이 원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오라라는 뜻보다는 네. 우리가 같이 잘 벌어서 잘 살아보자라는 같이 의미가 잘 아닐까. 살자. 네. 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일을 하자라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많은 여성분들이 좀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아 실현도 있고. 자아 실현도 중요하죠. 자, 일단 뭐 실제로 원혜정 팀장님께서는 10년 동안 일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남편분께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가요? 네, 제가 저희 남편 역시 지금 교육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력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대단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를 위해서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의 어떤 속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서로 또 대화를 또 많이 해봐야 될 테고 우리 직방미녀 정유진 씨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혼이시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남편분이 유진 씨의 일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자아 실현을 네. 위해서 꼭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자아 실현도 좋지만 집에서 제발 쉬어라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자들 마음이 굉장히 이상한 게요. 네. 일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벌어오는 이 돈이 생계에 꼭 보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나 짜증이 밀려오기도 마련인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뭐 아내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뭐 우리 남성 패널분들이 이런 여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 저부터 좀 얘기하자면은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남자가 돈 벌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돼? 라고 생각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같이 벌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팀장님께서는 팀장님,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약간 입장이 좀 다른데, 네. 저는 그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설득을 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공동의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합심해서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좀 요목조목에 좀 설득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불평, 불만 없으시고요? 사실 이제 불평불만이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배 팀장님께서는 이제 아내분의 일을 또 가사를 좀 도와주시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중요하대요.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집안에 가사 일이 너무 많이 밀렸다면 분명히 예. 여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제만 예를 들면 이제 새벽에 2시부터 한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둘째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와이프는 이제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내가 희생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이러면 또 여성분들이 또 일할 맛 나죠. 진짜 어쩐지 왠지 예. 당당함이 느껴졌는데 가사 예.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셨네요. 자, 그렇다면 한 원장님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네, 그 여성의 자아 실현은 언제 되는 걸까요? 자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네. 집사람이 그 직업을 갖지 않고 예. 쉬는 것도 찬성하는데요. 다만 그 남는 애정과 관심을 저한테 쏟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시간에 예. 집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편분께 많이 마음이 가기 마련인데 그렇죠. 아니 보통 많은 남편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집에 갔을 때 아내분이 많은 사랑을 쏟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러게요. 여자 마음에서 생각이 드는데 김태진 씨 저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이해한다고 말해야지 솔직한 마음일 것 같은데 그 일을 이해되시는군요. 그만두니까 네. 그 진짜 관심을 갖다가 저한테 다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도 많아지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남자들만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미처 남성들의 이 속마음을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 잘 들어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아내의 재취업을 희망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결혼 이후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왕이면은 내 아내가 재취업을 했을 때 어느 분야에 또 원하는지 뭐 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예. 네, 물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야 남녀 모두 첫 번째는 사회복지 분야가 나타났는데요. 예,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와 같은 분야로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예전에 다니던 경력 분야로 재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방과후 지도사나 보육교사와 같은 교육업종으로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원래 하던 분야의 재취업 그리고 교육 분야 순으로 나타났군요. 그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면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을 희망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월급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또 해보았습니다.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월급,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네. 적당한 월급 수준으로는 남녀 모두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100에서 150만 원이 그다음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이 15% 정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가장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신 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다. 이것을 희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면 지금 재취업을 하시는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재취업한 여성들만의 월급 수준 이렇게 나온 통계 데이터가 없기는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재취업이라게 하게 되면은 같은 분야라고 해도 이미 경력 단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쭉 일을 해오신 분들과의 어떤 호봉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여성분들 대부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입의 위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월급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내의 재취업에 있어서 이 월급이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돈 관리하는 남자 배 팀장님께서는 전업주부의 희망 급여 설문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어떤 칸에 체크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업주분들께서 만약에 재취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은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주부 생활 하시다가 다시 이제 재취업하시는 경우도 보면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받으시는 것들이 대부분 뭐 120에서 150 정도, 한 180에서 한 200 정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거보다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월급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은요, 노력을 해서 뭔가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김태진 씨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 싸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요. 예. 저는 많이, 사실 많이. 예.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달려고 노력을 전문? 해요. 뭐냐면 제가 게임 쪽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게임 방송을 해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게임 전문 MC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인정받는 부분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과점을 노리는구나. 네, 요리 방송을 한 두어 번 하면은 요리 전문 MC예요.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 좀 몸값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전문이니까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쓰곤 그렇다면 저희 했었는데. 둘은 네. 취업 정보 전문 MC이기도 하네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괜찮다. 대표 취업 전문 MC가 됐죠, 이야, 이제. 괜찮다. 오늘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네. 네, 다른 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 원장님. 원장님? 예, 몸값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 예. 저야말로 그 몸이 재산입니다. 그쵸, 네, 그쵸. 그렇죠. 몸 하나로 먹고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몸값을 올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내 몸값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 찾아가야 되는군요. 네네.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유진 씨? 직방미녀죠. 유진 씨도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도 이제 막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을 최대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송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원혜교 팀장님도 10여 년간 일을 하셨으면은 오래 몸값을 하셨어요.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번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가끔 이직을 내비치면서 연봉을 조금 높게 받으려고 한 적도 솔직하시다. 있었는데 예. 네. 실질적으로 그 전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을 만큼의 경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관련 분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독서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한 분야로 쭉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모두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일을 한다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몸값을 높이던 아니면 재취업을 하던 간에 뭔가 노력이나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나요? 네. 네, 우선 주부들에게 그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예. 3위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라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돌봄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마지막 1위로는 취업 준비부터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같이 해보았는데요. 사실 결과가 저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왜죠? 아니었나 싶어요. 3위는 이제 뭐 교육기관을 통해 경력 개발을 하겠다. 2위는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네. 1위는 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아직 고민만 하고 고민하고 있다. 있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어서 아하. 이 부분이 가장 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그렇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다. 사실 뭐 저의 경우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 아내가 이제 한 몇 년간 국제선 승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네. 굉장히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네. 과감하게 제가 그만둬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한 10여 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니까 뭐 잠도 맘대로 자고 먹기도 맘대로 먹고 하다가 점점 또 몸이 심심한가 봐요. 네. 근데 승무원 출신이긴 한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네.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직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승무원 양성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건 어떻겠냐 했더니 또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벌어서 아예 차려주려고. 예. 학원을. 예, 그러면은 그것도-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많은 이제 여성분들의 마음과 남성분들의 마음을 함께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신지 원혜정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좀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경력 단절이 예상되거나 이제 막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력 단절이 되면은 그 후에 대해서는 육아 외에는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내가 육아나 가사로 경력 단절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고민을 좀 먼저 해보신다면 그 단절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네. 그리고 이미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오래된 분들 자신감이 많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어떤 코칭, 나의 취업이나 경력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기관을 찾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빨리 재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의 재취업은 남편의 어떤 이해나 격려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남편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인생의 동반자, 내 아내의 재취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참 공감도 되고요. 또 유익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아내의 재취업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문제다라는 네.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예,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네. 하우머니 코너를 통해서 직장인 재테크 5개명 아주 유익한 시간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100회 무익한 기호식품으로 잘 알려진 담배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잡매거진 채널 고정.